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오늘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의 발달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아있는 지식과 조언을 주실 지니킴 박사님과의 대화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니킴 박사님은 한국에서 소위 학군지라 불리는 동네에서 중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부모님의 교육관 덕분에 한국에서도 독야청청 자유로운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교육과는 박사님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영어를 잘 하지 못했던 박사님이 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고 끊임없이 내적 동기에 의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한국에서 쌓은 국영수 실력이 아닌 하고 싶어서 해왔던 예체능 활동들이었다고 합니다. 지니킴 박사님은 초등교육을 전공하시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박사님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대학교에서 배운 교육 이론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동 발달과 유아 교육 석박사로 공부하시면서 아이 각각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교육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십니다. 저는 지니킴 박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라는 말이 연신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도 지니킴 박사님의 30년간의 엑기스가 담긴 유아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지니킴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동그라미 육아 책을 출간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다 다르고 발달의 양상과 속도가 다르다는 거는 부모님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다 아는 사실이죠. 사람은 다르니까. 그런데 딱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초보 엄마다 보니,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보니 그런 육아서나 그런 발달 백과나 이런 걸 계속 리퍼하면서 아이를 육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보통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육아 발달서나 이런 이제 정보책들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통계적인 발달 마일스톤을 이제 소개하는 책들이죠. 그러다 보니 몇 세 때, 몇 개월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알려주는데 거기에 딱 틀에 맞지 않으면, 조금 속도가 안 나면, 아니면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데 그 특정 영역이 안 보이면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발달이라는 거는 5대 발달 영역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인지, 언어, 사회 정서, 그 다음에 신체, 그리고 자조,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언어가 좀 더 빠를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뭐 사회성이 좀 더 빠를 수 있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아니면 이제 몇 가지가 같이 그렇게 중복돼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 수치에서 나오는 그 불안감을 좀 떨쳐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언어 쪽으로는 되게 빠른데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디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아이의 고유성, 타고난 그 기질대로 잘하고 있는데 다만 신체가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달 이정표나 이런 그거를 이제 리퍼하면서 이럴 때는 요 정도 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여기 부분에서 어느 영역이 좀 우세하고 잠재력이 있고, 어느 영역이 조금 이제 그 발달의 저하를 이제 2차적인 또 피해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의 장점을 활용해서 좀 아이가 좀 끌어줘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엄마도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각형 인재라고 요즘 많이들 소위 말을 하잖아요. 다방면으로 꼭지점을 찍어가며 정말 최고인 아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방면에 꼭지점을 찍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우리 애를 빨리 요거를 끌어줘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게 약점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약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분분투 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도 알아요. 내가 이게 못하는구나. 내가 이게 정말, 그러면 이제
이걸 빨리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위축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이제 자아 형성에 있어서 좀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약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너무 약점만 파고들고 너무 아이의 끌어줄 것만 바라보고 어프로치를 한다면 네. 아이는 거기에서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이게 부족한 사람, 아니면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이러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네. 이러면서 아이가 다른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에 흔들림이 와요. 네. 근데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잘 성장을 하려면 정말 안정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베이스로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그런 이제 좀 끌어주고 싶다 이럴 땐 아이의 일단 잠재력을 보고 아이가 이제 무엇을 좋아하나, 네. 무엇을 잘하나 이런 거를 먼저 봐서 그 아이의 잠재성을 기반으로 그런 약간 부족함을 네. 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너무 좀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또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살리냐, 이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네. 아이가 뭐 너무 활달해요. 네. 신체적으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신체 발달 문제 없고 이러는데 네. 뭐 인지적으로 보통 관심이 없어요. 요즘 얘가 엉덩이 힘이 없다. 예를 들어 뭐 네. 문자에 관심이 없다. 뭐 숫자에 관심이 없다. 밖에서 놀려고만 한다. 네. 이제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공부라는 게 꼭 네. 엉덩이 힘으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또 둘째는 아직 관심이 네. 거기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런 활동 에너지 많은 아이한테 어떻게 관심사로 돌릴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신체의 능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네. 보통 이제 그런 막 에너지 넘치고 이렇게 막 파닉스 하고 이런데 전혀 관심 없고 그룹 활동하는데 자꾸만 도망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액티비티 그런 네. 그런 신체 활동 같은 거 할 때 좀 재밌게 문자를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B, letter B를 갖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제 레슨이었는데 B를 찾는 미션이면 뿌뿌뿌뿌 하면서 네. 막 소리를 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핫핑을 하면서 뿌뿌뿌뿌 하고 핫핑을 네. 하면서 가서 네. 거기에 붙여 있는 B, D, P, Q 너무 헷갈리는 그런 레터들을 띄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아이가 네.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네. 아이가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B를 그리고 소리 내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는 그렇게 해서 일단의 그런 문자를 트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일단은 자기가 브 소리를 하고 B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어요. 그러면 조금 다음 거를 또 해볼 노력을 해요. 예, 근데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앉아서 B를 써라, 부를 해라, 뭐 앉아서 뭐 30분 앉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왠지 평생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하죠.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거죠. 아이가 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의 그런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취감, 느꼈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디자인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의 육아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자잘하게 목표 쪽으로. 자잘하게. 네. 그리고 아이의 호기심이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재밌는 방식으로. 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요 오래 집중 못해요. 근데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럴까요? 너무 학습지 어린 나이부터 앉아서 네. 학습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문화? 좀 우리 한국 문화는 좀 학습지 문화인 것 같아요. 모든 학습지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아이는 앉아서 학습지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린아이는요 오감을 활용해서 배울 때 배움이 즐겁고요. 네. 그게 오감으로 이제 배웠을 때 다 흡수가 돼요. 네. 그게 다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다양한 게임, 이제 그런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그냥 네. 이런 거 할 때 이게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네. 사회성, 언어 능력 이게 점차적으로 다 이제 발달이 되거든요. 네. 수의 네. 개념을 익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수의 개념이 꼭 숫자를 알고 쓰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냥 간식을 먹다가도 네. 몇 개 뭐 크다, 작다, 무겁다, 네. 아니면 수의 그런 이제 개념을 네. 또 비교를 하는 거, 누가 더 많다, 적다. 네. 그리고 뭐 물의 컵을 서로 이제 뭐 따르면서 컵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컵에 따르면서 똑같은 양인데 더 높고 그럼 더 많은 것 같고 네.
더 넓은 컵이면 더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도 네. 충분히 수 개념은 예,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언어적인 면도 그런 말로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육아를 하신다면 네, 그런 이제 아이의 네.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모습을 네. 아이의 이제 잠재력을 활용해서 아. 잘하는 것을 활용해서 아하. 야 잘한다 잘했구나 이러면서 네. 이렇게 칭찬과 함께 한다면 아. 아이는 자존감도 키워가며 네. 네. 아이의 약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채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대답을 잘 안 하는 아이는 정말 이유가 네. 수만 가지예요. 어. 무조건 언어 능력이 네. 지연이 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일단 아이 기질상 네.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대화하는 그 방식이 네. 만약에 아이 컨택을 눈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그거 자체가 네. 어떤 기질에 따라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요 정말 좀 재밌게 아이 레벨로 뭐 스티커를 이제 네. 여기다 붙여요. 뭐 여기다 아. 붙여요. 뭐 여기다 붙여요. 네. 그래서 점점 눈과 눈에 가깝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 약간 스티커 보고 얘기하기. 아. 예, 뭐 이런 재밌게 약간 좀 얘기를 해서 이제 점점 와서 나중에는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스티커를 줘요. 네. 그러면 그 눈과 눈 사이 스티커를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춰서 네. 네. 아이의 기질 성향에 맞춰서 그런 대화를 네. 하게끔 네,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눈을 볼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질문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엄마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았잖아요. 네. 내 아이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와 하는 대화가 거의 일상에서 네. 루틴에 배어 있는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먹자, 이거 해라, 여기 와라, 벗어라, 뭐 씻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루틴적인 그런 지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제법 잘 따라해요. 네. 그런데 루틴에 묻어나는 지시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네. 지시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네. 아이가 그걸 못 따라하고요. 아니면 엄마가 무의식결에 바쁘니까 네. 뭐 2가지, 3가지를 연이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끝에 거 하나만 들어요. 아. 그러면 앞에 처음 2개는 다 잊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 네. 빠른 사람, 네. 이렇게 줄줄이 막 말하는 엄마, 네. 이렇게 말하는 있죠.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에 맞춰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끊어서 네.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주거니 받거니를 하려면요, 먼저 이제 그런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 보통에 말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질문을 해놓고 엄마가 대답하는데 듣지도 않고 이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작은 그런 디스트랙션, 정신이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호기심이 너무 많고 네. 되게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말하다가 순간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벌써 얘의 집중력은 절로 가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시각적으로 뭐가 좀 호기심 있는 게 뭐가 지나가요? 네. 그럼 갑자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핑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그게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랬다고 네.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곤란해요. 네. 어린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를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프리스쿨 때 이제 특히나 그 학기 초 네. 어떤 말을 한마디 하면요, 이제 주말에 예를 들어 네. 어떤 일이 이제 뭐 how was the weekend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누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요 얘기하면요, 갑자기 동시에 나도 미니를 좋아하고 나는 미키를 받고 동시에 뭐 네. 진행이 안 돼요. 네. 대화를 할 때 네. 핑퐁 대화를 하는 게 또 있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듣는 타임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그런 대화 스킬이 없거든요. 예전에 선생님 할 때는 네. 학기 초에 특히 네. 저는 그 매직 햇 어. 마술사 모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모자를 썼었어요. 아. 그래서 모자를 쓰는 사람을 쳐다보는. 아. 예,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그럴 때 내가 모자를 딱 써요. 그럼 네. 아이들은 선생님 봐야 된다. 아. 선생님 말을 듣는 시간이야.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말하잖아요. 네. 곰돌이 인형 집에서 이제 학급에서 있는 네. 인형을 서로 이 곰돌이 인형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네. 왜냐면 친구들이 자기 말하고 싶어서 못 기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그 공돌이를 안으면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아이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네. 내가 곰돌이가 없으면 들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점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산만한 이유도 네. 제가 계속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첫째는 뭐 이제 기질을 얘기해 볼게요. 네. 타고난 기질상 너무 예민한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청각적으로 되게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조그만 소음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이제 예민함이라도 시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요, 너무 이게 복잡하면요, 아이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시각적으로 이제 너무 자극이 많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그 앞에 벽면, 특히 그쪽 벽면은 저희가 환경 조성할 때 뒷배경은 심플, 네. 완전 심플로 갑니다. 모든 벽면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라이트, 네. 특히 한국은 형광등. 네. 그게요,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되게 이렇게 애지테이트하게 만들어요. 일단은 그 내추럴 라이트, 데일라이트, 자연, 네, 자연광.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요. 근데 이제 뭐 날씨 조건, 날씨에 네. 따라서 네. 어차피 불을 켤 수밖에 없는데 형광등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파란색 천으로 약간 좀 아. 그 한지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저희는 천장마다 이렇게 감싸요.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번 걸러져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런 라이트는 아이들한테 편안함을 줍니다. 네네. 네. 책상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코너로 페이싱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네. 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그런 학교들 네. 그런 환경 구조라 그럴까요? 이제 네. 세팅을 할 때 다 정말 목적을 가지고 네. 이유가 있는 조성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안 가정 환경도, 환경도. 네, 그렇게 네. 좀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에 대한 박사님의 대답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노는 것은 좋아하지만 인지나 학습 관련 활동은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위한 부모님의 대처법은 무엇인지, 미래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역량일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지에 대한 박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지니킴 박사님과의 인터뷰 2편에서도 유아기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담았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